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서 낳은 인턴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뉴스라인에 많이 보인다. 연인 관계였다가 이별한 사이이든 지인이든 일면식 없는 남이든 스토킹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중범죄이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수많은 연락은 물론 거주지를 알아내 근처를 배회하며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밤잠 설치며 고통받는다. 스토킹 피해 사례가 무수히 많아짐에 따라 원래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은 2021년 이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소 이유가 스토킹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스토킹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토킹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신당역 스토킹인데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며 스토킹 후 살해하기까지 한 끔찍한 사건이다. 그는 원래 2차례 기소당한 상태였는데 기소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고 전해진다. 가해자는 불법 영상을 촬영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자신과 만나자고 강요했고 피해자는 또 넘은 스토킹과 협박 문자에 결국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녀는 지난 10월에는 성폭력 처벌법 불법 영상물 관련으로 올해 1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가해자는 과거에도 불법 음란물 유포라는 죄목도 있어 초범이 아니기에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무색하게 그는 자신이 중형을 받은 것에 억울한 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살인이었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는 보복을 위해서였다. 원래 가해자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징역 9년이라는 중형 때문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무려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복수할 방법을 계획했다.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음은 경찰에 의해 금세 탄로났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해놓고 흉기와 위생모 장갑 등을 준비했으며 1시간 이상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휴대전화에 GPS 정보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정황도 발견됐다. 심지어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여성을 뒤따른 것도 포착됐다. 피해자의 거주지가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녀의 근무지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여자 화장실에서 호출벨을 눌렀고 그녀를 구하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들이 들어와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날 밤 결국 숨을 거뒀다. 무고한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2년여간 오로지 공포, 분노, 스트레스만을 느끼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날아오를 일만 남은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눈 감은 것이다. 그녀의 변호사가 공개한 피해자가 쓴 탄원서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녀가 가해자에게 스토킹 당하는 동안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의하지 않고 버티고 버텨서 간신히 범죄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1심 선고가 눈앞에 다가와서 겨우 안심할 수 있게 됐는데 선고 하루 전날 가해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피해자. 그녀의 억울함과 유족의 뼈에 사무친 슬픔은 그 누구도 보상할 수 없다.
가해자는 포토라인에서 스토킹 및 살해를 저질렀냐는 질문에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당시 보였던 그의 형형한 눈빛은 수많은 기자에 장식돼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범행이 악질적이기 때문에 그의 신상 정보는 전국에 공개됐다. 그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적이 있던 수재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활짝 핀 꽃을 무참히 짓밟은 살인자에 불과하다. 그가 생각했을 때 교도소에서 9년을 살기보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남은 해를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일까? 당시 그의 생각이 어땠지 당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에게서는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 모두 가해자에 의해 농락당한 것 같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정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그가 입사한 2018년에는 이 죄목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비했던 법령 덕분에 그는 수월하게 입사했고 악마가 된 채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 번 법을 피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영무원이 동기한테 살해당한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줄 것이다. 스토킹 고소에 대한 보복 범죄로 살인을 저질렀고 이 일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교통공사에서는 안전에 주의를 기하고 혼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 측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측에서 대응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만 봐도 피해자가 위기 단계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선고 전날 가해자와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고 영화에서 비판했지만 여전히 법은 피해자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한 범죄자와 예비 범죄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단순히 새롭게 강화된 법만 지정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현 상태와 가해자의 전과 등을 알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